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개발자 지망생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 인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28개래요.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개발자 일자리라고 본다면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AI가 뭐 AI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나르시시즘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95%는 300만 원을 못 벌거든요. 월 300을 못 버는데 그 이상 벌면 사실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는 300충 거리면도 되게 비하를 한단 말이에요. 300만 원도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자코리아 이런 데서도 일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는 되게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도 내가 돈을 줬을 때 쓸만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니까 또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이렇게 맞닿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좀 전반적으로 멘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젊음은 유한하지 않아요. 그니까 이렇게 저도 느끼는데, 제가 팀노바를 창업할 때가 30살이었고 이제 11년이 지났거든요. 11년이 지났는데 그때 패기와 지금의 패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또 막 약간 더 현실주의자? 뭐 이런 느낌처럼 좀 바뀐 느낌이고, 물론 열심히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내가 뭐 이제 뭐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좀 상대적으로 좀 패기도 있고 막 그렇게 막 무서운 것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내가 또 10년 뒤면 50이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단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구나. 근데 그런 상상을 하면 사실 제 스스로도 보면은 괜히 아씨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멘탈도 좀 나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거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건 감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도 안 될 뿐더러,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죠. 버티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더라도 분명히 부산물이 남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력을 꾸준히 했을 때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노력은 뭐 진짜 재능 있는 애들한테 안 될 수도 있고 그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뭐래도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학생들을 취업시킬 때 정말 많이 느꼈는데, 제가 한 11년 동안 그래도 한 2, 300명 넘게는 취업을 시켰을 거예요.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밀빵하고 이력서 막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력서부터 다 봐주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기억에 남아요. 어떤 학생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얘는 훈련,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 시킬 때부터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훈련을 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좀 맞춰서 시키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다 특별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보내도 제 손이 뻗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어디냐면, 면접 볼 때 자기 어필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친구가 하는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 친구 멘탈이 나가버리면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학생의 케이스는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경직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설책 읽는, 그러니까 책 읽는 스타일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표정이 막 교만해. 그러니까 난 되게 멋지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막 세련된 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뭐지 줌으로 화상 면접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거를 찍은 영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다 면접 때,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해서 그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봤어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되게 멋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자기가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이고 좀 멋있지 않은데 되게 멋있는 줄 아는, 그 착각 속에 사는 막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하도, 그니까 첫 번째 주에
회사를 하나도 못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첫 주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 주에 자기 나름대로 되게 또 멋있게 만들었다고 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전혀 설득력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결국에는 나중에 뭐 잘 갔는데,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근데 멘탈이 나가니까 점점 악수를 두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상한 스타일로 막 변화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유형은 점점 우울해지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그래도 긴가민가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보는 듯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주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팀노바에서는 구직할 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데, 한 10명 있으면 1명 정도의 친구는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조금 늦게 구직이 되는 거죠.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달 반에서, 빨리 가는 친구들은 보통 1, 2주면은 취직을 하는데, 근데 뭐 취직하는 것도 뭐 어떤 친구는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반 걸리기도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편이잖아요. 연봉이 낮은 것도 아니고 5천, 6천, 7천, 8천인데 그 사이에 무조건 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 대비 자기가 좀 늦게 가니까 거기서 멘탈이 나가버리면서 악수를 두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점점 우울해져요. 그리고 그 우울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 아마 여기서 백수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많이 할 텐데, 의욕이 안 생겨요. 그게 약간 의욕이 안 생기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수업은 어떻게든 나오는데 떨어져서 기분은 나쁘고, 다른 친구들 대비 내가 막 쓰레기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고 아무 문제 없어 지금. 근데 여기서 우울한 그 느낌이 너무 강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을 고연봉으로 뽑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건 너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처음 보는 회사에 투영시키지 마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 멘탈이 나가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와의 신뢰가 두텁지 않은 케이스예요. 10명 중에 한 명, 한두 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노프 팀장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치고 결과가 좋은 친구가 많이 없어요. 보통은 그냥 제가 알려준 대로 하면 일단은 회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경력자가 되면서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혀,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어떤 박사님이 계신 거지.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6년 전, 7년 전에 네카라쿠베 뭐 안 가면은 너희는 네카라쿠베도 못 보내는 멍청한 사람, 멍청한 곳이야 막 이러면서 팀노바 실력 구려 막 이러면서, 괜히 다른 학원들은 애초에 중소기업도 힘든데 우리한테 막 시비를 되게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카라쿠베 당토를 되게 신봉하고 그러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경력자로 네카르쿠베 당토를 많이 시도를 해보라고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했는데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카르쿠베 당토 경력자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맞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기업은 신입으로 조지는 게 아니고 경력자로 조지는 거예요. 원래 개발자 쪽은 원래 좀 그게 심해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는데도 안 듣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학생들도 노프 팀장이 틀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절대 다수가 맞진 않아요. 민주주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비판적인 게 뭐냐면, 되게 국민이 전반적으로 무식하면 그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도.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수준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민주주의는 그 절대 다수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근데 항상 다수가 옳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나치 독일도 옳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일본도 옳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위병들도 옳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 당시에 제1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던 정부에서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에 되게 안 좋은 측면 중 하나인 건데, 근데 저는 그때 워낙에 집단 린치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랜 시간 지났을 때 되게 좋다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제 말 안 들었던 친구들이 꼭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제가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가지고 구직시켜 놓고, 근데 구직되면 그 우울증이 또 고쳐져. 환장하겠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지쳐요, 이게. 근데 이게 멘탈이 점점 학생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고 응용 2단계로 들어오고 오고 하는데 더 멘탈이 정말 예전보다 좀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패기가 좀 있었어요. 막 한번 싸워보자, 야 맞다이 한번 까보자,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교육법도 애초에 그 멘탈이 나갈 거를 고려해서 겁을 엄청나게 줍니다. 멘탈이 나가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뇌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기가 싫어지고 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때 어떤 친구들의 사례들이 되게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될수록,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경 여드름 오타쿠 뭐 이런 어떤 안여대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고 인기가 없으니까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귀거나 이렇게 연애나 이런 뭐 꼬시는 거나 이런 게 더 미숙해지고 그 미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점점 안 좋은 악수를 두잖아요. 더 이상해지고 더 왜곡되어지면서 사실 연애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구직도 똑같거든요. 내가 정말 구직 활동을 하는데 자꾸 떨어지면 점점 우울해지면 그 다음에 봤을 때 처음 보는 회사에서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서 우리 회사 면접을 보러 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져서 우울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그 우울한 거를 불쌍하다고 보지 않아요. 좀 이상한 애가 왔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처음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되게 참 냉정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도 사람이고 학생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너무나 제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지금 모질더라도 쓴소리 하고 그리고 지금 막 이상한 나르시시즘 생겨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기 뭐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정부가 그렇게 하기를 정말 기대를 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어느 곳도 성공 못했어요. 그 돈 많다는 미국도 그거를 성공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노숙자들도 많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거의 그런 나라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나라 경제 자체가 경쟁력이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가 복지를 유명한데 유럽도 예전만 못하죠. 그러니까 GDP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월드뱅크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이랑 이제 스페인이랑 이태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이 지금 이 중간 값이거든요. 옛날에는 한 불과 2008년도만 해도 스페인이랑 이태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요정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네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만 해도.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태리가 2.3인데 우리는 1.7, 그리고 스페인은 다시 회복이 좀 됐지만 한때는 우리가 한 1.6일 때 한 1.29 정도, 우리가 스페인보다 더 잘 살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좀 비비기가 좀 애매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럽이 이제는 좀 한국도 좀 유럽이랑 비벼볼 만한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한국이 경쟁력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으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왜 중국한테 자꾸 밀리냐, 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엘리트들은 아직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워라벨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GDP로는 큰데 이제 1인당 GDP로 하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케바케가 되게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워낙에 자본주의적인 나라라서 중국이 엄청 자본주의적인 나라예요. 옛날부터 돈에 환장한 중국 상인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인도 상인, 중국 상인 되게 유명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 상인이었을 거예요. 유대계 상인 이렇게 한 세 부류가 되게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나라들의 정책을 따르는 곳들 중에서 자본주의만 따지는 곳은 빈부격차가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외치면 남미 같은 경우는 쫄딱 망했거든요. 복지 막 외치고 그것만 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 균형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복지에 너무 올인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멘탈이 나갔을 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은 잃을 게 많아지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냥 겸손하게 좀 떨어질 수 있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팀노바 이제 팀원들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왜냐면 제가 11년 동안 수백 명을 취업을 시키면서, 그것도 고연봉으로만 전문적으로 취업을 시키면서 대부분의 케이스를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구직을 많이 하고, 저 프리랜서 할 때 맨날 1인 프리랜서로 맨날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미팅하는 게 일이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미팅 잘하고, 거의 저는 웬만하면 일을 하면은 거의 일을 따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는데,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제가 MBTI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INTP가 되게 또라이 같은데 현명함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좀 맞거든. 이게 한 2001년도부터 21년도부터 돌던 건데, MBTI별 현명함과 또라이 해가지고 제가 INTP거든요. 또라이처럼 행동하지만 현명함. 그러니까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새끼 왜 저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 보면. 근데 알고 보면 되게 현명하거든. 그러니까 결과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6년 전에 저랑 기싸움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네카라쿠베당토에서 잘 먹고 잘 사실까? 물어본다면 저는 거의 아니다에 제 베팅을 한다고 하죠. 이게 현실적인 패치를 되게 잘하는 게 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개발자 일자리는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수준이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인공지능 13,000건 어쩔 거야. 이거 너무너무 많아요. 미친듯이 많은 거예요. 저게 매달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자바 쳐보시면 자바도 3,600건 계속 건재하고, 그러니까 사실 엄청 많아요. 개발자 일자리 자체는 파이썬만 쳐도 뭐 1,800건 막 나오고요. 사실 엄청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만 치든 뭐 머신러닝 이렇게 쳐도 꾸준히 있어요. 뭐 이것도 AI의 한 장르지만 NLP 이렇게 세분화된 장르로 쳐도 몇백 건씩 꾸준히 나오고, 이게 지금 당장 이런 거고 또 몇 달 뒤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게 또 공고를 올려주면 몇 달까지만 올라가고 자동으로 삭제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공부할 때 멘탈 터지는 거, 그리고 면접 볼 때 멘탈 터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되게 많이 좌절하는 느낌이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멘탈 잡고 하셔야 돼요. 남들이 가자 외칠 때가 오히려 되게 좀 경계해야 되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남들이 좌절했을 때 그때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공부하세요. 지금 개발자 꿈꾸시는 분들은 수준을 높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베트남 개발자, 캄보디아 개발자 무슨 3분의 1 가격으로 오고 7분의 1 가격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국비 지원에서 단기 교육을 받은 그런 친구들은 사실 게임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베트남도 잘하는 개발자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하는 개발자를 좋아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숙련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베트남 개발자, 캄보디아 개발자 이런 쪽에서 온다고 해도 그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입 개발자, 미숙한 개발자, 뭐 회사에서 가르쳐 주세요, 절 성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됐고, 그냥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경력자만큼, 최소한 이제 2, 3년차 경력자만큼 해서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댓글 같은 거 봐도 물경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경력이란 게 뭐냐면, 그냥 웬만한 개발자들 다들 물경력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1인분 못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얘기도 좀 해드릴 생각인데, 그러니까 물경력인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생각보다 경력자들만큼 할만해요.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는 2년 공부하고 지금 팀노바 받는 연봉이 한 경력 7년, 5년차 중위값이 4,3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팀노바가 신입 때 5천 이상을 받으니까 그 중위값 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5년차. 물론 이제 중위값 말고 최상위권, 5년차들 최상위권 좀 높은 사람들 평균을 재보면 6,300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로 보내면서 뭐 6천 이상으로 보내고 7천, 8천으로 보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물론 7, 8천은 더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였지만 보통 한 5, 6천 사이로는 보내기 때문에 그냥 얼추 뭐 경력자만큼 받는다라고 보면 되죠. 제가 경력이 21년이다 보니까 그냥 각이 다 잡혀요. 이 정도면 회사에서 싫어하기 힘들다, 이런 게 잡히다 보니까 그냥 아무튼 제 맘대로 디자인을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는 해요. 굉장히 저도 겁이 되게 많은 거죠. 왜냐면 이 시장에서 제가 가서 면접 보고 제가 깨지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상관없거든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맞다이 까고 막 이런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떨어지면 말고 떨어지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게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훈련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막 경력자인데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나르시시즘을 없애야 돼요. 나 되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재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고비가 올 때, 지금도 뭐 고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때 살아남는 개발자가 나중에, 원래 경제란 게 사이클도 있고 어떤 수요도 사이클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클이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랬어. 그러니까 막 진짜 1년, 2년 막 시장 막 2, 3년 주기로만 보고서 보면은 지금 IT 업계 막 되게 안 좋아 보여. 그런데 사실 전 21년 있으면서 이런 사이클을 한 4, 5번을 본 것 같아요. 저 20살 때 20살 때부터 일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학교 다니다가 그때 약간 1학기 다니고, 1학기는 그냥 풀로 다니고, 그 다음부터 병역특례 준비하려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학교는 뭐 계절학기를 다니던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섞어서 했어요. 막 일을 했다가 프리랜서 하면서 학교 다시 병행했다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겨우겨우 좀 남들보다 좀 오래 해가지고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하면서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이클이 옛날엔 되게 안 좋았어요. 저 20살 때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막 이럴 때까지 안 좋았다가, 그 이후로 좀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사이클이 있다, 주식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그걸 비슷하게 보시고, 지금 이런 때 멘탈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